세종시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제272조 2의 5인에 따른 답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 제270조 2, 1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원을 받고서도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년 3월 12일 1. 세종시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근거가 되는 언론기사 1. 언론사 데일리안 2. 일시 2025년 5월 16일 3. 데일리안의 보도 내용.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3에서 14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7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5.8%,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8.8%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7.0%포인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2%,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1.1%로 각각 3, 4위를 기록했다. 없다는 2.5%, 잘 모르겠다는 1.3%로 집계됐다. 4. 칼럼 사전선거에 대한 감시단 발족과 투개표 관리에서 적용. 김문수 후보가 범보수 단일 후보일 때 당선 가능성. 지난 5월 16일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5.8%, 김문수 38.8%, 이준석 7.0%, 황교안 1.1%, 모른다와 없다 3.8%로서 진보 대 보수의 이재명과 김문수일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5.8%, 김문수 범보수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가 0.9% 앞선다. 5. 적용 이유. 대선의 경우 막바지로 가면 특별한 변수가 없이는 선거 결과는 메이저 언론에서 발표한 대로 결정되기에 변화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은 은근히 후보 단일화를 기대한다. 대개의 경우의 후보 단일화는 보수와 진보 혹은 진보와 보수가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는 보수끼리 범보수 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진보는 진보끼리 범진보 단일화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21대 대선에서도 마지막까지 보수로 분류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범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그와 같은 염원을 담아서 범보수 후보와 범진보 후보가 단일화를 이룬다면 당선자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칼럼을 쓰게 되었다. 결국 진보와 보수의 대표 선수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진보 대 보수의 이재명과 김문수일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5.8%, 김문수 범보수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가 0.9% 앞선다. 라고 표현했다. 다만 참고로 글자 한자에 잘못 적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9.2%인데 7.0%로 오기했다.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였다. 2. 세종시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근거가 되는 언론기사 1. 언론사 매일신문 2. 일시 2025년 5월 21일 3. 매일신문의 보도 내용.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0일 오후 1시 25분에서 6시 45분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상대로 물은 대선 후 보지지도 조사 결과가 21일 낮 공개됐다. 다음과 같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10%,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 황교안 무소속 후보 1%, 송진호 무소속 후보 0%, 없음 1%, 잘 모름 1%. 이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다. 4. 칼럼 사전선거 감시단 발족과 투개표 관리에서 적용. 김문수 후보가 범보수 단일 후보일 때 당선 가능. 한편 매일신문은 2025년 5월 21일 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 및
미디어 로컬 1회로 지난 19일 오전 11시 8분 오후 7시 12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격차는 4.4%포인트로 나타났다. 또 이준석 후보 10%, 권영국 후보 1%, 황교안 후보 1%, 송진호 후보 0%, 없음 1%, 잘 모름 1%로 나타나 범진보, 이재명 후보 범보수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런 결과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사전선거에 대한 합법적인 감시가 답일 것이다. 5. 적용 이유. 칼럼 사전선거에 대한 감시단 발족과 투개표 관리에서 적용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 칼럼을 쓰게 되었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를 41%로 써야 하나 단순 착각으로 인해 41.6%로 기록하여 0.6%에 대한 오류밖에 없으며 전체적인 칼럼의 맥락에서 판단해보면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실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세종시선관위의 직권남용 형태. 1. 사실상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자로 간주. 2. 우편문 답서. 3. 출석 요구. 4. 자료 제출 요구. 5. 논산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황영석 칼럼이 쓴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황영석 칼럼과 언론사들을 급박했다. 4.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급박행위로 인터넷 언론사에 삭제된 칼럼들. 1.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후보 선언과 협치. 2. 한덕수와 김문수의 대선 후보 삿발 싸움보다 책임감. 3. 범보수 승리를 위한 2인제의 단일화 고견. 4. 제21대 대선, 왜 김문수는 당선되는가? 5. 사전선거에 대한 감시단 발족과 투개표 관리. 6. 사전선거 감시단 발족과 투개표 관리. 7. 대통령 선거와 국민들의 경이로운 선택. 8. 김문수의 나라인가 혹은 이재명의 나라인가? 9. 제21대 6.3 대선 정상선거인가 부정선거인가? 5.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급박행위로 인터넷 언론사들. 1. 뉴스타운 서울지역. 2. 원데일리 대전지역. 3. 세종TV 세종지역. 4. 더 뉴스코리아 대구지역. 5. 뉴스워크 부산지역. 6. 황영석 정치칼럼니스트의 반론. 1. 헌법 제21조 1항 위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강요죄 혐의 형법 제324조 1항 위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년 12월 29일, 2016년 1월 6일. 3. 직권남용죄 혐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위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년 12월 29일. 7.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1. 칼럼니스트는 여론조사 회사가 아니므로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할 수 있고 대선 후보 개인적인 비교도 가능하지만 범보수 후보와 범진보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해서 정치적 해석을 하거나 비교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임. 2. 칼럼 사전선거에 대한 감시단 발족과 투개표 관리에서 범보수가 3.2%로 앞선다고 해도 문제없으나 0.9% 앞선다고 쓴 칼럼은 위법 아님. 3. 칼럼 사전선거 감시단 발족과 투개표 관리에서 범진보 이재명 후보 범보수 김문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발표됐다. 고 표현한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두 개의 칼럼인 사전선거에 대한 감시단 발족과 투개표 관리과 사전선거 감시단 발족과 투개표 관리에서 황영석 칼럼니스트의 표현 방법은 단순 착오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5년 6월 12일 정치 칼럼니스트 황영석 올림.